평균 수명은 이제 계속 길어집니다. 100세 시대 정도가 오게 될 텐데요. 50대인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면은 삶을 하나 더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삶을 하나 더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긴 삶이 어려워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축을 얼마 할 것이냐.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저성장이고 저금리입니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예금을 넣은 사람과 자본을 넣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꼭 자본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직 시기는 다가오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계속 늘어난다. 이것에 막막함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를 위한 노후 대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기술이 일종의 전문성이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60세 정년퇴직하더라도 한 두세 군데 자기들이 갈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어디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없는 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자기의 전문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자격증이라든지 자기의 전문성을 갖는 것, 그리고 젊을 때부터도 자기의 전문성을 하나,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것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유니크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문성, 이게 저는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2016년에 1인 1기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전문성이었습니다. 지금 펴냈으면 훨씬 잘 팔렸을 텐데 제가 시대를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1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꼭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기술이고요. 요즘은 많이 서비스화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고 강의를 잘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춰놓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부분이 안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 자영업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갖춰놓으시길 요청드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연금입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주택을 산다고 해서 여력이 좀 부족할 텐데요. 여력이 없더라도 연금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투자나 자산 관리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로 이제 의무가입이죠.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 그 다음에 ISA 등등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은 돈이라도 꼭 좀 가입을 하셔놓고요. 제가 의외로 젊은 분들이 다 이걸 가입을 할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연금저축 IRP 안 했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한 달 20만 원이라도 이걸 꼭 먼저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하십시오. 해놓고 나면은 사람이 습관이 들면은 나중에 여기 돈을 더 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하고 있으면은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5년 10년 그냥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까먹어 버리면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층 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두 번째가 이제 기업에서 해주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개인연금,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덧붙이면은 주택에서 얻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이 세 개의 연금을 충실히 준비했다고 하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이거 그냥 의무가입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민연금에서 공백기간이 가급적 적게 해서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납입기간이 길어야 국민연금은 금액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랜서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또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채워 넣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렇게 인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출 부분을 가급적 인출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나의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복리로 계속 증가하게 두십시오. 인출해 버리면은 복리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무 가입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잘 관리하시고,
관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것은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기업이 보장해 주는 것, 개인 내가 스스로 보장하는 것, 주택이 보장해 주는 것, 이 네 가지 연금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적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다 됩니다. 따로 근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제도는 완비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풀로 잘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30대라든지 젊은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잘 가동하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저축해라, 연금을 준비해라, 혹은 투자로 자산을 불려라.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뭐 연금과 저축, 투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게 단어가 사람들이 이제 항상 헷갈립니다.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으로 예금을 하느냐, 주식을 사느냐, 부동산을 사느냐, 이걸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첫 번째 저축을 얼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 할 것인가 결정되면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다르게 바꾸면은 내가 예금을 할 것인가 인데요. 예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저성장이고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애자산 관리할 때는 사실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예금은 유동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예금 부분은 이제 줄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자본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본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연금 자체가 무언가가 아니라요. 연금은 일종의 비클,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나는 뭘 집어넣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항아리에 예금을 집어넣을 것인지, 항아리에 주식을 넣을 것인지, 리츠를 집어넣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은 예금을 항아리에 집어넣은 사람하고 주식을 집어넣은 사람하고 S&P 500 주식을 집어넣은 사람하고 항아리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은 비클로 여러분들의 항아리니까요. 그 항아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항아리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금을 넣은 사람과 그 다음에 자본을 넣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비클은 꼭 하시게 되고, 그 연금이라는 비클 안에 여러분들이 예금이라는 걸 집어넣으시지 말고요. 연금이라는 비클 안에는 꼭 자본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입니다. 이 자산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게 되고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물론 연금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근로소득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소득공백기입니다. 소득공백기라는 게 우리나라가 55세 정도에 이제 주된 직장을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63세이지만 좀 지나면 이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연금 수령 기간이 좀 있으면 이제 64세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무원들도 역시 소득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년이라는 연령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백기가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연금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것과 찍히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월급 통장에 한 700만 원씩 찍히다가 0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소위 말해 멘붕에 빠져버려요. 이게 소득 공백기의 문제인데요. 소득 공백기 이후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소득 공백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대 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득 공백기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소득 공백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전부터 준비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퇴직 준비 활동이라고 소위 말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근로가 끊긴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들은 근로가 끊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65세까지는 근로가 끊기지 않게 해야 되고요. 60세라는 정년이라는 것은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60세 기준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65세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플래닝을 짜셔야 돼요. 당연히 나는 65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길게 하면 한 70세 이렇게 보고 이제 플래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을 넣은 것에서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공백기에는 내가 조그만한 근로소득이 있고 내가 금융자산에서 이제 받은 것에서 배당이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받을 텐데요. 15.4% 세금을 뗍니다. 그 소득공백이 꽤 큰 것이죠. 100만 원을 받으면은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 피클에 들어있는 것은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돈을 인출할 때는 5.5%만 과세를 합니다. 100만 원 같으면은 5만 5천 원인 것이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뭘 준비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을 연금 피클로 다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어넣으시고 지금 50대라도 넣지 않습니다. 그 연금 피클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소득 공백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득 공백기에서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40 중반, 50 초반, 50 중반 이때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소득이 이때 제일 많이 증가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이 이 소득이 막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아닙니다. 좀 있으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증가할 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따라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저축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제가 저축 스텝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축을 한 단계 올려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후 자산을 준비해 놓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50대 강제 저축을 통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저도 손대지 못하게 강제 저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저의 노후 자산을 많이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소득이 많아졌을 때는 저축을 거의 강제 저축이다 하다시피 스텝업을 시켜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소득 공백기에 쓸 자산을 그때 이제 축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제 소득 공백기에는 근로소득은 되게 적어지고 나머지 이제 금융소득을 얻으셔야 되는데 금융소득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뭐냐면은 배당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금융소득이 많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싸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그런 때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사십시오. 배당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펀드나 이런 것에서 목표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은 배당주의 가격이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5%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사시는 거예요. 사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배당 수익률을 5%로 받으면 예금보다 높아요.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격이 올라오면은 자본 차익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츠도 가격이 급락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을 사시는 거예요. 사셔가지고 적어도 배당 수익률이 5에서 7% 정도 되는 것 정도 들게 되면은 아낌없이 사시는 거예요. 사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 공백기 때 혹은 더 길게 여러분들이 배당 금액을 받는다면은 예금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본의 차익도 추가로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리츠의 가격은 항상 낮은 게 아니니까요. 높아져 있다가 가끔씩 뚝 떨어지니까 그런 때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빨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 금리가 3년짜리 뭐 5년짜리 이런 게 5.5%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한전채가 5.7%까지 주었거든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빠른 사람들은 그때 딱 그 예금과 채권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5%를 3년, 5년을 킵을 해버리는 것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퇴직은 안 했지만은 나중에 소득 공백 기간이나 노후를 준비해서 시장에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틈틈이 사놓아서 그 소득을, 배당 소득을 준비해 놓는 것. 저는 그게 소득 공백기를 대체하는 방법이고요. 좀 더 길게 또 노후를 대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제 우선적으로 12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요. 평균 수명은 이제 길어질 거고요. 이제 우리가 수명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평균 수명은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들 보면은 뭐 90세, 95세 이런 데 돌아가셔요. 옛날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110세 이렇게 넘긴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95세에서 105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사망을 해버립니다. 수명 절벽인 것이죠. 죽는 연령은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00세
근처에 가면은 대부분이 사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벽을 이제 뚫어서 120세까지 밀어보겠다는 것이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능은 할 건데요. 그게 아직은 보편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100세 전후에서 이제 사망률은 급속하게 높아질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도 평균 수명은 이제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100세 시대 정도가 오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플래닝을 하시는 것이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길게 플래닝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40대, 50대도 길게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인 사람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수명이라면 뭐 지금 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50대인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삶을 하나 더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사람은 삶을 하나 더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삶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삶이 어려워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려 볼게요. 60세 남성의 이제 수명을 보면요. 60세 남성이 지금 75세까지 사는 사람은 100명, 75세 이내에 죽는 사람, 15년 이내에 죽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입니다. 20%예요. 꽤 많죠. 그런데 93세 이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100명 중에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 20%가 한 부류는 15년 이내 죽고요. 한 부류는 90세 이상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사람들은 삶을, 이게 여기에서 생이 끝난 것이고요. 90대 이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하나 더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을 돌보느냐 돌보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삶을 하나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후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강은 워낙 필수적이니까요.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돈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좀 잘 발전을 하시면, 일이라는 것은 내가 꼭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중에 인생 후반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일의 기간을 좀 연장시키시는 것,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명과 돈의 수명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명보다 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산 관리입니다. 여기에 잘 맞춰서 하는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관계망. 나이가 들면 관계망이 축소가 됩니다. 아무리 돈을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국에 혼자 있는 것보다 큰 형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갖춰놓았더라도 혼자만 있고 외롭고 하면은 진짜 괴테의 말처럼 가장 큰 형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들을 잘 나이 들수록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해서는 좀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긴 플래닝이 꼭 필요한데요. 이제 임기응변심보다는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갖춰야 될 이제 세 가지가 일, 관계, 돈. 이 세 가지를 좀 균형된 삼각처럼 좀 갖춰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 더 받은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윤회에서 태어난다고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 생에서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튼튼히 정삼각형처럼 잘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윤회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 더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00세 시대를 좀 활용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생애자산 관리이고요. 생애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몇 년 정도 전부터 강의를 이제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좀 잘 정리된 책이 없나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다가 잘 없어서 제가 결국은 이제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하나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에 좀 녹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경제 원탑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이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말고요. 자산뿐만 아니라 지식도 복리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지식을 상당 부분 쌓아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선진국에서 살기 때문에 선진국은 그만큼 또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노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만한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직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삼층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이것만 잘 갖춰 놓으시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